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4학년은 서너 명이 또래 관계를 맺고 본격적으로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내 아이와 그 무리의 친구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사회성은 여학생들이 빠른 편입니다. 남학생은 서너 명 같이 놀다가도 우르르 몰려다니기도 하는 반면 여학생은 편가르기를 하고 은근한 힘겨루기를 하죠. 하지만 아직 친구 관계의 테두리는 옅은 편입니다.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다고나 할까요? 5, 6학년은 훨씬 더 배타적이고 두텁습니다. 점점 보호자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하면서 여기저기서 툭탁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실제 말싸움,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또래 집단 안에서 서열을 만듭니다. 몇몇 남학생들은 무리들끼리도 비교하고요. 그런데 이 시기까지 싸움은 등치빨이 아닙니다. 체급보다 중요한 건 깡이죠. 그래서 몸집이 작은 어린이가 우두머리가 되기도 합니다. 아직 어려서 관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은 적은데 친구는 좋고, 그러니 함께 있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친구에게 다가가서 너 지금 뭐 해? 나 이거 하고 싶은데 같이 할래? 또는 너는 이 아이돌 좋아해? 나는 이 아이돌 좋아하는데. 이렇게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이거 하자. 너 왜 이런 거 좋아해? 가 아니라요. 또 난 이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거 뭔데? 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학년은 몸싸움이든 말싸움이든 다툼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다른 사람 몸에는 장난이든 실수든 어쨌든 손대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지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말이에요. 학교에서 친구가 이렇게 싸우거나 그러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말이 좋아 혼났지 맞았어요. 친구들한테도 한두 대씩 맞고 오기도 하고 때리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 집에 오면 부모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네가 뭘 잘못했으니 맞았겠지. 잘 맞았다. 이런 식이셨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옳았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처럼 학교 폭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식적으로 대처하는 게 사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해결 과정에서 교사와 보호자 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다툼이 있었어요. 집에 와서 봤더니 상처도 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봅시다. 담임이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다툼이 있었고 그 와중에 좀 다치기도 했다. 보건실에 가서 약도 바르고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하지만 속상하시겠다. 서로 다툰 아이들 교육을 했고 화해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럴 때 보호자한테 들었던 반응들이 좀 달라요. 예전에는 아유 애들이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 아이도 잘 교육할게요.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반응을 들었냐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아이 이야기 들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이런 통화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뭔가 개운하게 해결되지 않은, 사실은 학교에서는 다 마무리가 됐어요. 어린이들도 서로 이제 화해했고 잘 놀거든요. 그런데 보호자는 자기 아이 얘기를 듣고 어떤 결정을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애매한 생각이 들고 좀 신뢰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 이제 다 끝난 일이 다시 또 어떻게 이해하게 될지, 때로는 보호자들이 자기가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더 많이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보호자들은 내 아이가 더 중심이고 이해됩니다. 교사들은 반 어린이가 하나하나 같습니다. 교실에는 장난꾸러기 어린이도 있고 순한 어린이도 있어요. 근데 둘이 싸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경찰인 것도 아니고 검사인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교육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의 감정 싸움은 정말 힘듭니다.
어린이들의 성장은 어린이들과 또 학교를 좀 어느 정도 믿어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립니다. 5학년은 참 역동적인 학년입니다. 예전에는 5학년이 교사들 사이에서는 괜찮은 학년이었어요. 좀 커서 말귀도 알아듣죠. 그런데 6학년처럼 반항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좀 꼬였습니다. 말귀도 썩 잘 알아듣지 않으면서 반항적인, 또래들끼리도 서로 신경전을 하고요. 학교 밖에서 생긴 일도 학교로 많이 끌고 들어옵니다. 학원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게임방에서요, 4학년이 건방지게요, 6학년 형들이 무섭게 해요, 이런 얘기까지 다 끌고 들어옵니다. 또 전담교사하고 마찰도 꽤 생깁니다. 이 녀석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생에 따라서 간을 본다고 해야 될까요? 순진하지만은 않은 망아지, 아주 이 가짜는 양아치 같은 짓을 합니다. 어린이한테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겠죠, 말이죠. 그래서 힘세고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는 좀 아래로 깔고요, 좀 만만하고 순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비겁할 정도로 강하게 굴고 말입니다. 5학년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참, 자기들끼리 연애도 합니다. 카페도 가고요. 예전에 저는 책상 서랍에 100원짜리를 모아뒀었어요. 왜냐하면 10일 되면 100원 줬거든요. 이 100원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요. 100원 주다가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10,000원 주겠다. 어린이들한테 돈 가지고 그래서 좀 그렇지만요, 100일 사귀면 10,000원 주겠다. 근데 5학년 끝날 때까지 10,000원을 가져간 아이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6학년의 친구 관계를 알아볼까요? 요때 좀 관계는 좀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친한 단짝이 있는 경우도 있고, 반 친구들끼리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하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반 어린이들의 모든 선택을 존중합니다. 친구와 같이 잘 지내는 것도 너무 예쁘고요, 몇몇 친구와 쏙닥쏙닥 거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친구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용기 응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배타성입니다. 또래 관계에서 집단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닫힌 상태를 유지하며 다른 집단을 쳐내려고 합니다. 이게 배타성이거든요. 이 배타성에서는 우두머리 역할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 친구는 세야 되고 세 보여야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 어린이한테도 대단히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친구 관계는 정말 적어도 학교에서는 상하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상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리더가 있고 팔로우가 있다는 뜻인데, 그것이 어떤 진정한 존경에 의한 팔로우가 아니라 내가 이 집단에서 떨어져 나갈까, 또는 제 힘에 내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상하 관계거든요. 사람이 수단이 되어버리고 사람이 도구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이런 배타성이 생기면 친구 관계에서 리더인 친구도 그다지 좋지 않고 같이 있는 친구도 좋지 않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항상 이 시기에 강조했던 것은 어울리는 친구가 있는 건 좋다, 끼리끼리 인정한다, 단 울타리는 열어놔라, 누가 들어가고 누가 나갈 수도 있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더 심각한 배타성은 어른에 대한 배타성입니다. 자기들끼리 음침해봤자 주차장이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 곳에 모여서 어른들이 보면 뭐라고 할 것만 같은, 꼭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지들끼리 거기서 컵라면을 먹는다든지, 주차장에 컵라면을 먹기에 적절한 곳은 아니니까 뭐 한 소리는 하겠지요. 제일 좀 일탈적이다 싶었던 건 담배죠. 그렇게 어른의 눈을 피해서 일탈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배타성, 요것은 좀 위험합니다. 항상 청소년, 어린이들은 어른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은 못 본 척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 눈은 감고요, 떠진 한쪽 눈은 계속 봐야 됩니다. 저 녀석들이 뭐 하고 있지? 혹시나 위험한 건 아닌가? 어른은 눈도 한쪽은 감아야 되고 한쪽은 떠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좋은 어른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든다는 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거죠?